정치적으로 참 안보라는 주제가 예민합니다. 안보라는 주제가 이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저는 안보가 정치적으로 예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을 했든 집권을 안 했든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안보라는 글자 그 자체로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단결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안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안보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또 달리합니다. 안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안보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권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라는 단어는 여야, 정당, 세대를 초월해서 한 국가 공동체가 자기의 질서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국민적 의식이 저는 안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보의식이 여야 간의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 정치 지도자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나라이든 그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왔던 분들을 국가가 잘 모시고 또한 그분들을 국가의 영웅으로 받들어 모시는 일은 국가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0세기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분단되고 나라가 전쟁을 겪고 그 전쟁이 펴었던 위에서 사상 초유의 가난과 질병을 이겨낸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 봅니다. 저는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겪었던 국가를 빼앗기고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어야 했던 그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 또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깨에 걸려있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6.25 참전용사의 동지 여러분들을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분단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의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안보의 핵심은 단결입니다. 국민이 단결해야 단결하지 못하는 국가이든 단결하지 못하는 조직이든 단결하지 못한 회사이든 절대로 융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단결시켜야 합니다. 국민을 단결시켜내는 일이 저는 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역대 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모든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역사를 저는 존중할 것입니다. 그 대통령들이 제가 설령 저와 다른 소속의 정당이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그 역사를 저는 고스란히 존중하려 합니다. 하여 저는 여야의 모든 지도자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 분단된 조국의 안보는 절대로 여당과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유리와 분리를 따져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국가 주권과 국가의 독립은 영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반만년 5천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잃은 경험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한사군의 기원전 한의 침략 때부터 수많은 우리는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침략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 1910년부터 36년 동안 국가 주권을 빼앗겼던 그 시간만큼 무질고 우리에게 잔인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침략도 타 국가 타 민족에 대한 지배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짓밟히는 것도 우리는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박수 한번 칩시다.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나서 조선의 효종, 현종, 숙종 세 분의 왕은 3대에 걸쳐서 북벌을 주장했습니다.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을 되갚자. 하지만 우리는 갚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우리의 국토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픈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되새겨봅시다.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은 어떠한 경우이든 우리 국토와 국가를 침략하는 어떠한 행위 앞에서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서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오늘 우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1992년 북한이 NPT 일방적 탈퇴 이후 북한이 끊임없이 핵이라고 하는 벼랑 끝 국제 외교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 정권이 선택한 마지막 대서진이라는 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이 북한 정권에게도 우리 민족과 우리 전체의 한반도의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핵의 보유를 통한 자위력 확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자위력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전술이 저는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또한 국제사회와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3차 결의에 따라서도 끊임없이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강운 모든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최근 들어서 90년대 일본의 불황 이래로 일본이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과 식민지 역사를 기반으로 이제 영토 분쟁의 계기를 통해서 일본의 국내 정치는 더욱더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를 스스로 전쟁 범죄 국가로서 자기 스스로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국주의의 그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는 정치인들이 현실적 정치 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아시아에 있어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후진국가와 경제개발국가였던 중국이 전 세계에서 G2의 지도력과 경제 지도력을 갖는 현실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전략적 동맹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강국들을 어떠한 형태로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외교전술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효종과 현종 임금 시절 북벌론이 한참 그 두 왕의 치세 동안에 조선의 국정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북벌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안보 노선에 대해서 매우 유연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저는 새 정부가 지혜롭게 잘 풀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 운영과 함께 우리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민관 긍정의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모아서 지역 내에 있는 어떠한 침략도
또 지역 내에 있는 어떠한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민관 군경이 척척 손을 좀 맞춰가면서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을 지킵시다. 이러한 정부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요, 이러한 지도자들이야말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역사 문헌으로 보면 2000년, 그죠? 우리가 단군예를 5000년 가량의 역사가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무수히 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죠? 불과 300년만 하더라도 명청기 때는 나라의 임금이 3번 가서 절을 하고 땅에다가 피가 날 때까지 머리를 쪄야 했습니다. 불과 한 300여 년 동안에 우리가 당했던 침략의 역사는 굉장히 많은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걸어달라고 요구를 할 때 그 국민들한테 안보교육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나라 사랑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나라.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의 청춘과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지.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걸어주겠느냐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개인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부딪혔을 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겠다는 그 다짐을 자꾸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국가안보를 위한 국민 애국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애국심에 대해서 강조하면 어떤 느낌이 드니? 대학생 친구들, 젊은 친구들 볼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막 외우면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꽁차하다가도 국기하강식 때 이렇게 국기 개양대에 국기 내려가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커왔습니다. 어떻게 커왔냐? 개인보다 나라가 먼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개인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개인이 행복과 자기 권리를 위해서 나라가 필요한 것이지 나라가 필요해서 개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 서로 대립되는 모양처럼 보여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애국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니들도 지금 현재 실업 문제를 얘기하고 젊은이 일자리 얘기하지만 나라가 구강하지 않으면 니들 일자리 어디서 구하려고 그래? 나라가 튼튼해야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마음을 먹기 위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그건 동의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원칙적으로 똑같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런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역사를 이렇게 잘 좀 전해주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도전이 국가라는 형태로 또 모이는 것이 국가가 되는, 개인의 모임이 국가로 되어지는, 요 서로 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더 많이 좀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애국심과 국가관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